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은비사가 입을 열었다. 넌 너무 즉흥적이라서 그래. 그래서 이번 일에서 빠져야 해.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이 일은 아무도 몰라야 하고 반드시 잡아야 하는 일이니까 이번 일만 빠지는 거야. 즉흥적이라 떼놓고 배제시키겠다는 소리네. 혼자 다 먹겠다는 거지. 저런 식으로 회장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야. 젠장. K는 순간 양평 운석 추락 현장에서 장씨를 살해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건 예정에 없던 살인이었었다. 즉흥적인 일이었다. 혹시 양평 사건 때문에 이러는 거야? K의 물음에 대답으로 은비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K의 생각이 맞았다. 하지만 어이가 없었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부정했다.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장씨가 오성마크를 봐버렸잖아. 그런 불씨를 본다면 반드시 커지기 전에 꺼버려야지. 그리고 오성마크 같은 걸 보지 못하게 철저히 준비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뒤처리를 하게 만들었잖아. 그런데 왜 이게 즉흥적이라는 거지? 죽이는 거 말고 방법은 많이 있었잖아. 하지만 그게 제일 쉬우니까. 그래서 문제라고. 머리를 써서 해결을 해야지. 죽인다고 능사가 아니잖아. 누가 비정규직 경비의 죽음을 신경 쓰겠어? 은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K가 계속 말꼬리를 잡고 토를 다는 통에 참을 수 없게 된 그는 다시 한번 입을 놀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 몸까지 완전히 돌려 K를 노려보았다. K가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은비사의 기세에 맞섰다. K라는 사람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 은비사는 그래서 K가 싫었다. 확실하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일을 하면 좋으련만 K는 그러지 못했다. 실력은 좋지만 몇 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가 바보 같다는 생각도 했다. 그래서 인자로 밀려난 것이다. 일을 매끄럽게 진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은비사는 이번 일만큼은 K의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그를 절대로 합리시킬 수 없었다. 그게 핵심이 아니야. K, 신중해야 하는 일에 내 성격이 걸림돌이 될까봐 제외시키는 거야. 이번 일은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토 달지 말고 군소리 없이 이번 일에서 빠지라고. 부탁이야. 은비사가 나긋한 어조로 설득했지만 K는 분노한 듯 소리쳤다. 아니, 저것들을 보고 나보고 빠지라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잖아. 단 한 번도 킬러로서 실패한 적이 없어. 이건 내 자존심의 문제라고. 수치라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K.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정말 혼자서 다 하겠다는 거야? 어차피 너는 회장님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잖아. 나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내 자리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지금 혼자 다 먹겠다는 소리잖아. 그런 거 아니니까 아무 말하지 말고 가. 진짜로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니까. 고성 속에 살벌한 기운들이 휘몰아쳤다. 은비사도 K처럼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실력 좋은 킬러였다. 이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지금 이 방을 빠져나가기 바빴을 것이다. 곧 둘이 붙게 되면 피투성이가 될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감정이 격해진 대로 격해진 K가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 바람에 그 감정의 크기를 보여주듯 그가 앉았던 의자가 뒤로 덜컥 넘어졌다. K는 손짓 한 번으로 사람 하나를 우습게 저 세상으로 보낼 수 있는 암살자였다. 지금 은비사를 바라보는 K의 눈빛은 그런 매서운 암살자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은비사도 만만치 않았다. 그 또한 손짓 하나로 사람 하나를 죽이는 건 쉬운 일이었다. 두 실력자의 기세는 상당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두 사람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한동안 눈빛으로 기세를 주고받던 중 은비사가 먼저 기세를 꺾으며 입을 열었다. 신중한 게 좋은 거다. K, 이번에도 넌 화를 이기지 못하고 흥분했어. 그래서 내가 널 이번 일에서 배제시키는 거야. 앉는 게 좋을 거다. 내가 누구라는 걸 잊지 마. 젠장. K는 머릿속에 맴도는 소리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했다. 물러서야 한다는 걸 깨달은 K는 허탈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픽 웃고는 고개를 툭 떨구었다. 체념이었다. 알았어. 알았다고. 가라면 가야지. 흥분해서 미안해. 비사. 이런 면 때문에 이번 일에서 제외시킨 거 잘 알았으니까. 다음 임무 때까지 잠시 쉬고 있어. 보상 걱정 말고. 회장님도 내 공을 인정할 만한 일을 줄 거니까. 고마워. 친구. 그럼 다음에 보지. 말을 마친 K는 은비사의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나갈 때 어찌나 문을 세게 닫았던지 쾅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은비사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책상으로 갔다. 쓸데없는 신경전 때문에 힘이 빠진 듯 의자에 털썩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 이게 뭐라고. 깊은 한숨을 내쉰 은비사는 목이 뻣뻣한지 고개를 좌우로 기울여가며 경직되어 있는 근육을 풀었다. 그러다 책상 한편에 놓여있는 액자가 눈에 들어오자 멈추고는 손으로 집어들었다. 가족사진이었다.
6살 남짓의 어린 은비카를 안고 있는 17살 은비사 뒤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을 바라보는 은비사의 눈빛이 촉촉해졌다. 손가락으로 은비칼의 얼굴을 어루만지다 아버지의 얼굴로 간 후 바로 떼고는 책상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은비사는 기억하기 싫은 것을 떠올린 듯 얼굴을 찌푸렸다. 고개를 돌려 TV 화면 속의 김탄과 늑대를 노려보았다. 마치 원망하는 듯한 그의 눈은 불타오르듯 이글거렸다. 은비사가 김탄과 늑대를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반드시 잡을 거야. 괴물들아. 그리고 그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톡톡 건드리며 눈을 더욱 좁혔다. 내 놈들도. 분주한 소음, 기계를 다루는 기계적인 행위들, 조용하고 고요할 수 없는 생태계 속 시누프로텍. 그 내부 생산 공정 시스템 속의 일부인 김탄은 오늘도 최종 완성품을 위한 부품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필 오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침에 때려눕힌 마영식과 같은 라인에 투입되었다. 둘은 지금 2m 간격을 두고 나란히 서 있다. 한편 그 둘을 멀리서 지켜보던 반장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했다. 정상의 비정상화 또는 비정상의 정상화였다. 예상 밖의 충격적인 상황에 반장은 즉시 두 사람의 작업 공간을 향해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하게 보였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반장은 두 눈을 의심하며 김탄과 마영식의 작업물을 비교했다. 김탄의 결과물에 비해 마영식의 결과물이 더 많았던 것이다. 반장은 영식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품질이 떨어지겠지. 반장은 영식이 생산한 부품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놀랍게도 품질이 완벽했다. 불량률이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반장은 깜짝 놀라 마영식을 쳐다보았다. 마영식은 정확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다. 저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면 하버드 감이었고, 만약 축구를 했다면 프리미어리그 감이다. 이 녀석 정신 차린 건가? 비정상의 정상화에 반장은 정신이 혼미해졌다. 반장이 김탄을 쳐다보았다. 그는 불안하고 불편해 보였고 작업 속도는 느렸다. 그 옆으로 쌓여있는 작업 물량은 볼품없었다.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었던 반장은 너무 이상해 그도 모르게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였다. 순간 김탄이 눈치챘는지 돌아보았다. 반장은 김탄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김탄은 눈치를 보며 의기소침한 얼굴로 다시 작업에 열중했다. 반장은 어찌된 영문인지 너무 궁금해 김탄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옆에 마영식이 없었다면 물어봤을 것이다. 아무튼 그가 다른 생산 라인으로 가는 중 코피가 보이자 옳다구나 하며 다가가 물었다. 오늘 탄이 무슨 일 있었나? 코피야. 싸웠나봐요. 뭐, 누구랑? 영식이랑요. 아니, 왜? 모르죠. 매일 투덕거리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뭔가 다르잖아. 코피가 갑자기 깜짝 놀라대 물었다. 못 보셨어요? 뭘?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풀어지겠죠. 반장은 다시 김탄과 마영식의 뒷모습을 쳐다보았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둘이 저렇게 다른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알 길이 없었다. 김탄은 지금 이 상황이 불편하고 불편했다. 하필이면 오늘부터 왜 같은 생산 라인에 투입됐는지 반장마저 원망스러웠다. 마영식이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다는 건 그가 내뿜는 오라에서 충분히 느껴졌다. 김탄이 곁눈질로 힐끔힐끔 마영식을 쳐다보았다. 정말 싸늘하고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우씨, 되게 화났나 보네. 김탄은 심란한 마음 때문에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결국 작업을 멈추고 영식을 쳐다보았다. 곁눈으로 다 보일 텐데 무시하고 있었다. 평상시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탄에게 웃으며 윙크를 날리는 영식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저기, 영식이 형. 미안해. 됐어. 너랑 할 말 없어. 역시 돌아온 영식의 대답은 싸늘했다.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힌 마영식에게 김탄은 애교를 부려보았다. 어휴, 형은 남자끼리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걸로 삐지냐? 하지만 애교는 역효과였다. 영식이 갑자기 하던 작업을 멈추고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분노로 끓어오른다는 듯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마치 스타워즈 제다이들이 전투 전 포스를 끌어올리는 상태 같았다. 김탄은 영식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걸 알아채고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다. 그때 영식이 단칼에 일기토를 끝내려는 무사처럼 몸을 획 돌린 후 살벌하게 소리쳤다. 뭐 이 새끼야? 내가 지금 이걸 보고도 그 주둥이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냐?